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산전기학원 또는 우리 에듀클래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수험생분들께서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처음 전기기능사 준비하시는 분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에듀클래스의 영상을 보면 쇼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쇼츠 영상을 보면은 와, 이 내용과 관련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 합격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간단한 참고사항 정도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몇 번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재미삼아서.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러면서 20대. 20대는 좀 힘이 팔팔하죠. 자, 그랬을 때 3주 이하 가능합니다. 3주 이내로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상당히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20대. 이런 분들은 보통 1개월 정도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자, 3번. 자, 3번과 4번과 5번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3번인데 우리 이제 직장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사가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빡센 회사가 있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회사가 있죠. 근데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자, 3번이에요. 퇴근 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30, 40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평균 2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주말에 몰아서 또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불행히도, 불행인가?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빡센 거야. 빡세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없겠죠. 근데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잡아주시는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 이번에 기능사 필기 합격했어요. 이분도 제가 보니까 한 2,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5번은 뭐냐면, 내가 솔직히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펜을 놓은 지 30년이 넘었다. 그래서 번분수도 잘 기억 안 나고 지수법칙도 기억 안 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선생님 그럼 저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 단지 조금만 더 베이스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면 합격을 하십니다. 내가 이 전기기능사 필기를 가지고 6개월 이상 끌었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9개의 법칙을 모아서 이론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설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재는요,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기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다. 아니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리를 포기했다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지금 에듀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썸네일. 지금 전기 용어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전기 9대 법칙을 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수포자분들도 계시죠?
또는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면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저야 이걸 매번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20년 만에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물어보면 이걸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전기 수학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를 위한 전기 수학이지만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기 9대 법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워볼 법칙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배우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이야기야. 도선에 전류를 흐려. 전류를 흐리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마치 자석이 발생한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의 방향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대단한 학자가 바로 앙페르였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굵직한 스토리는. 이걸 본 패러데이는 이걸 본 패러데이는 궁금한 거야. 야, 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져? 야, 그러면 까꾸루는 안 될까라고 실험을 했던 게 바로 패러데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과학자들은 항상 음과 양, 대립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했으면 그 반대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안 궁금하다고 여러분들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도 과학자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아하,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보세요. 이 자기라는 것은 자석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 거꾸로 생각한 거죠. 앙페르를 보고 거꾸로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바로 패러데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전자를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일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 그 전자가 아니야. 여기서는 기라는 말이 빠졌어. 전자기 유도 법칙이야. 그러면은 자기로 인해서 전기가 유도된다라고 하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전자기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찌됐든 간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앙페르의 법칙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 용어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분 동전 돌아가는 거 보여드렸었죠? 전기와 자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실험에 앞서서 우리 용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짠! 지금 제가 홀극을 준비했어요. 자석의 N극을 준비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석에서 뭐가 튀어나가죠, 여러분? 요 튀어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었죠? 자기력선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카운팅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총량,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자속이라는 말로 갖다 붙인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속자가 무슨 속자라고 그랬어요? 묶을 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용어 해설 강의에서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러한 빛들의 다발, 빛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광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봤다고? 선생님, 광속은요, 빛의 속도 아닌가요? 웜에. 여러분, 여기서 속은 이거야. 약속할 때 속 있잖아. 묶을 속자야. 우리가 이 플럭스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빛의 속도 할 때 그 속은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시험시험 갈차기. 어찌됐든 간에 뭐 한문 시간은 아니니까. 아하, 이러한 빛의 다발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다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호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를 이렇게 찍 그어요. 그 다음에 자석의 단위는 웨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전기 용어 강의를 봤다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볼 시간 없으면 지금 이렇게 보고 딸딸딸 외우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지금 자속, 이 파이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 지금 자기를 가지고 뭘 만들겠다?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걸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석이 준비가 됐고요. 지금 어떤 통에 이렇게 전선이 감겨져 있어요. 전선을 감아놨어. 그 감은 횟수를 n번 감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뭐 100번이면 100번, 뭐 50번이면 50번 감아놨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통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번쩍번쩍번쩍 전기가 만들어진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왜 만들어졌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다는 것은 자석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이잖아. 또는 전기 산업기사 시험에서 자석의 변화 이런 말은 우리가 쓰지를 않아. 대신에 자석의 변화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 요런 말을 씁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자속의 변화. 그러면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야? 바로 요 자속 파이라는 게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을 실험한 거야. 뭐 했다고요? 이거 실험했다고요. 처음부터 패러데의 전자 유도 법칙이란 공식이 딱 태어난 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와,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여러분. 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나중에 전기기사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아주 대단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자속 변화로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패러데이라는 학자분께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봤더니 여기다가 감은 권수, 횟수를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 즉 전압이 높아진다.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자속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넣었다 뺐다를 엄청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얘가 세지다더라. 요걸 실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속의 변화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요걸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지금 얘가 원통이에요, 원통. 지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간 거야. 얘가 이제 멀리 있는 거야. 자, 멀리 있을 때 여러분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 자석에서 나오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자속이라고 했었죠. 그럼 멀리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통과한다라는 얘기지. 지금 나머지는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무식하게 이렇게 할게. 파이는 한 개가 통과를 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서 얘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야. 슉 하고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훅 하고 내려왔어. 그럼 이번에는 통과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까 전에 한 개에서 몇 개로, 다섯 개로 바뀌었죠? 자속의 변화가 있다더라. 즉, 요럴 때 바로 전압이 만들어진다더라. 요게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공식을 설명하는 문제, 요 두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유도되는 기전력, 만들어지는 전압은 내가 아까 전에 코일 감은 그 권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할게요. T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몇 초 이렇게 생각해도 돼. 시간에 따른 d파이 또는 델타 파이. 요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 써드릴까? 요 델타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란 뜻이야. 변화량. 어떤 변화량을 얘기할 때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속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여러분들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요게 여러분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공식 암기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고 시험에 나오면 보너스 문제예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면은 공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요건 시간이고요. 이건 뭐예요? 자속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럼 권수에 비례하고 몇 초당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게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당연히 여러분 단위는 볼트죠. 이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니까.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즉 요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코일을 지나는 무엇의 몇 초 변화량과 즉 자속의 몇 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어때요? 내용이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 그냥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아니 선생님이 해줬던 영상들 보니까 이렇게 썼던데요. DT분의 D파이 이렇게 쓰셨던데요. 똑같은 거야. 똑같다고 봐도요. 크게 문제 안 돼요. 자, 요 공식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0회 감은 코일을 몇 번 감았대? 50번. 그럼 N의 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50이라는 숫자 대입하시면 되고요. 쇠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 시간 나왔지? 그럼 요 DT에다가 몇 초 집어넣으면 돼? 0.5초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0.1 웨바에서 0.2 웨바로 변화했다면 그럼 변화한 양은 0.2 빼기 0.1이죠. 아까 전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개수가 제가 무식하게 처음에는 1개였고 나중에는 몇 개였어요? 5개였죠. 그럼 변화량의 크기는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0.2에서 0.1 빼면 돼. 그게 변화량의 크기다 이거지. 그러면은 50 곱하기 0.5분의 0.1을 하면 되겠네. 그럼 얘랑 약분이 되죠. 그리고 얘랑 곱하면 정답이 몇 볼트가 나올 것 같아? 10볼트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 문제. 여러분 22번 문제는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한번 들어보셨다가 나중에 또 다른 공부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L이 0.05. L이 뭐였죠? 벌써부터 막히잖아. 그러면은 L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좀 감을 잡으시려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그 에듀클래스 그 유튜브에 전기용어 강의가 있죠. 그 강의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보셨다 그러면은 22번 문제는 휙 하고 넘어가도 돼. 괜찮아요. 자, 지루하시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인덕턴스 L은 0.05 됐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초 동안에 지금 시간을 줬어요. 2A가 변했다.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선생님
지금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아니었나요? 예, 맞아요. 근데 이 공식을 1번 공식이라고 할게. 사실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쓰냐면 n 대신에 인덕턴스 L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곱하기 dt분의 파이 대신에 뭘 써주면 되냐? 전류 I의 변화량, 전류의 변화량을 넣어주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됐나요? Li는 N파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딸딸딸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인덕턴스 L 값을 얼마 줬어? 0.05 줬죠? 그래서 여기다 0.05 넣을. 그 다음에 곱하기 T가 시간이잖아. 몇 초? 0.05초. 0.05.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 근데 얼마큼 변했대? 2A가 변했대. 얼마나 작게? 안 빼줘도 되지. 그래서 변화량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얘랑 딱 약분되는 사이즈가 보이시죠? 그럼 뭐만 남아? 2만 남죠. 그래서 정답은 2V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전기 기기에서 변압기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 전기 기기 중에서 변압기라는 기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변압기라는 기기가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바로 변압기가 된다더라. 지금은 변압기의 원리하면 전자 유도 작용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본문 수업 갔을 때 이걸 기억하면요. 공부할 때 상당히 수월합니다. 너무 어려워. 그러면 버려도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워볼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왜? 앞에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좀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나만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야. 뭐라고 많이 써 있어. 근데 이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탁 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식을 써놨어. 편의상. 유도기전력 E는 N 곱하기 T분의 D파이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 이거 누구의 법칙이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야. 그럼 렌츠의 법칙은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만 갖다 붙이면 돼. 그러면은 이게 렌츠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요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학자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이거를 좀 제가 무식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오리지널 이러한 전기가 있었대요. 근데 얘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전기 에너지,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있죠? 즉 유도된 기전력이야. 얘는 원래 흘렀던 방향과 반대로 흐른다 이런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반대 방향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방향이 된다더라. 그래서 시험에서 문장을 쭉 읽는데 어쩌저쩌 하면서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정답은 뭐야? 렌츠의 법칙이에요.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물어봐. 그래서 렌츠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찍어야 돼요? 그쵸? 반대 방향.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 나오자마자 여러분 막 패러데이 찍고 싶죠? 찍으면 안 된다 이거지. 끝까지 봐야 돼. 한국말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즉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나오면 정답은 뭐가 된다? 렌츠의 법칙이 된다더라. 이해되셨나요?